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좌표 개념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좌표 개념. 요 좌표 개념이 제가 볼 땐 CAD가 되는 이유입니다. CAD가 되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좌표 개념이 있고 그 좌표 개념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설계하는 것들이 대부분 공간적인 것들이잖아요. 공간적인 것들. 로고라든가 어떤 개별적인 제품들 그런 것들은 아무 때나 만들어진 다음에 그런 것들은 아무 데나 놓일 수 있는 개념이지 어떤 좌표에 따라 놓인다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도시, 우리가 만드는 건물은 지상의 어떤 넓은 면적 중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그 포지션에 딱 놓이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표의 의미가 들어가는 것들이 공간 설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의 좌표, 길이, 각도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다 데이터로 들어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그 좌표를 인식하고 이용하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좌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있다. 세 개는 각각 뭐냐면은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 여러분 이거 고딩 수학 생각나서 이제 머리가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CAD에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절대좌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하나 그을 때는 보통 선을 그을 때는 선이라는 거는 두 개의 점의 연결이에요. 그렇죠. 근데 점이라는 건 뭡니까? 요 위치 이 점이라는 건 요 점이 좌표가 사실 부여됐다는 얘기예요. x1, y1이라는 좌표에서부터 x2, y2라는 좌표 사이에 연결되는 것들이 선이다. 한마디로 선이라는 건 두 개의 좌표로서 결정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절대좌표의 개념이에요. 절대좌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 좌표를 넣어주고 이 좌표를 넣어준 다음에 두 개를 연결해. 그러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선을 그리거나 오브젝트를 그려가는 방법들, 그게 바로 절대좌표, Absolute Coordinate System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절대좌표란 개념은 별로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아무데나 점을 일단 찍고 나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선을 내가 이리 그려야 될지 이리 그려야 될지 고민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점은 우리가 원하는데 찍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찍는 점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선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찍은 점은 거기가 어디든 간에 일단 우리가 원점이라고 치는 거야. 그냥 원점이라고 쳐. 실제로 요 원점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찍었지만 원점이라고 치고, 다만 그리고 나서 X방향으로는 3이 가고 Y방향으로는 1이 갔다. 그럼 여기는 여기가 원점이라고 그럴 때 여기가 좌표가 얼마가 되겠어요? 3하고 1이 되죠. 다만 얘는 지금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좌표야. 실제 좌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상대좌표라고 그런다는 거. 상대좌표. 상대좌표라는 건 뭐냐? 처음에 찍은 점은 무조건 원점이라고 치고 그거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다음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느냐를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바로 상대좌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CAD에서는 절대좌표랑 상대좌표를 구분하기 위해서 상대좌표 앞에는 골뱅이를 넣어줍니다. 골뱅이. 그러니까 골뱅이하고 x1, y1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점을 찍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5, 이쪽으로 4만큼 가는 점을 찍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한 점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 숫자로 입력하고 싶을 때는 골뱅이 열고 어떻게 돼요? 5, 4를 입력해주면 되더란 얘기야.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까 처음 찍은 점을 원점이라고 해서 X로는 5, Y로는 4를 가란 얘기구나. 그래서 이런 점을 딱 찍어주더란, 이런 선을 딱 그려주더란 얘기예요. 자, 일단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자, L을 딱 치고요. 자, 한 점을 찍었어. 한 점을 찍었는데 일단은 보니까 이 좌표가 굉장히 크게 설정된 것 같으네. 요만큼 갔더니 벌써 이제 2000이 넘어가. 그러니까 한번 3000, 그 다음에 2000. 그러니까 X쪽으로는 3000, Y쪽으로는 2000만큼 올라가는 요 점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골뱅이를 먼저 치고요. 골뱅이 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 벌써 상대좌표를 입력할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얘가 상대좌표를 입력하길 원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좌표 입력하는 순서 그대로예요. 3, 0, 0, 0. 그 다음에 가운데 X랑 Y 사이에는 콤마가 들어가야 되죠.
콤마를 딱 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y좌표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죠. y좌표는 2000. 자, 골뱅이 3000 콤마 2000을 입력했어요. 엔터를 쳐. 그리고 나와 볼까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나마나, 자, 요 점은 원점이라고 쳤고요. 골뱅이를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골뱅이 3000 2000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x쪽으로 3000, y쪽으로 2000 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대 좌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찍는 점은 우리가 원하는 점 아무데나 찍어요. 좌표 상관없이 우리 원하는 곳에다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점의 위치를 찍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상대 좌표를 이용하면은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x의 범위, y의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상대 좌표의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극좌표는 뭐냐? 여기 보면은, 자, 골뱅이가 들어가면은 상대 좌표의 개념이 된다라고 그랬고, 극좌표의 개념은 또 골뱅이에다가 랭트, 그 다음에 여기 부등호 표시, 앵글, 그러니까 길이하고 이 부등호 표시, 그 다음에 각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요 점하고 그 다음 점의 좌표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선분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요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선을 그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다각형을 그릴 때라든가 회전체를 그릴 때라든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 선분의 길이하고 그 선분의 길이가 뭐 x축으로부터 30도만큼 돌아갔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또 있잖아요. 물론 계산을 잘하면 요때 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어쩌고 막 하면 요 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 골뱅이하고 뭐 x1, y1 쳐놓으면 되겠지. 훨씬 더 불편하죠. 그럴 경우는 극좌표, 영어로는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요 길이 l하고 그 다음에 요 각도 알파로 표시가 되는 그런 좌표 체계예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가 어딘지 우리는 관심 없고, 그 점이 어디든 간에 그 선분의 길이하고 그 선분이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부터 몇 도가 돌아갔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개념이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 우리나라 말로 극좌표 체계다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데나 점을 찍고요, 원점에다 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딱 그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길이 l하고 x 플러스 x 쪽으로부터 각도가 알파일 때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설정이 돼요? 자, 여기도 상대 좌표 개념은 들어가기 때문에 골뱅이는 계속 들어갑니다. 골뱅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L, 그 다음에 요쪽으로 입 벌린 부등호 기호, 그 다음에 알파라는 각도, 요런 형식으로 입력하면 이런 선이 딱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L 쳤습니다. 아무데나 점 찍었어요. 자, 일단 좌표가 시작됐죠. 근데 얘는 지금 아직 주인이 뭔 좌표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어. 일단 골뱅이를 딱 쳐요. 상대 좌표인가? 그리고 길이를 쳐요. 길이를 갖다가 한 5000으로 해볼까요? 이 상태까지만 해도 아직 컴퓨터는 이게 상대 좌표인지 극좌표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마지막에 부등호 기호를 딱 넣으면, 아, 이제 얘는 이제 극좌표를 넣으려고 그런 거구나.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돼? 컴퓨터는 각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45도를 쳐볼까요? 45도 알아보기 쉽게 45도 엔터, 그리고 엔터 쳐 나와봐요. 딱 보기에도 90도의 절반인 45도가 이루어진 것 같죠? 한마디로 전체 길이는 지금 친 5000, 그 다음에 X축의 플러스 방향으로부터는 90도의 절반인 한 45도 정도가 올라간 이런 선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절대 좌표는 우리가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좌표 체계에 엄밀하게 사각형을 넣어야 되고 원점에서부터 정확히 시작돼야 되고 이럴 일은 없잖아요. 일단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어디다 옮겨 놓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는 상대 좌표 개념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정해져 있고, 건물 같은 경우 특별히 뭐냐면 길이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부품이 이렇게 각도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극좌표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랑 세 번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다. 상대 좌표랑 극좌표 둘 다 골뱅이가 시작되고요. 가운데 콤마를 넣느냐 아니면 부등호 표시를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진다는 거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바로 좌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오브젝트를 한번 처음으로 이제 그리기에 앞서 폴리라인을 좀 더 이제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PL을 치고요. 선을 한번 계속 그려나가 보겠습니다. 그려나가는데 그려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눈치를 채게 될 텐데 밑에 보면 뭐가 복잡한 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우리는 자 폴리라인, P라인이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고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대괄호 안에 있는 쭉 여러 가지 또 다른 옵션들은 뭐냐? 얘네들은 폴리라인이라는 명령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되겠어요. 옵션들. 자, 그런데 이 옵션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백과사전 공부하듯이 쭉 훑어가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복잡하고요. 하나도 나중에 기억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옵션 중에 필요한 것들 한두 개 정도만 정리하고 가는 것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선 여러분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아크라는 옵션 하나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일단 다뤄보도록 하죠. 아크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아크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단은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기하학에서는 원의 한 부분을 얘기해요. 전체 원이 아니라 원의 한 부분들. 한마디로 곡선이 되는 거죠. 곡선. 지금 우리는 직선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곡선 얘기가 나오네. 자, 그 옵션을 선택하려면 여러분이 직접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근데 고수들은 항상 어떻게 한다? 직접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단축키를 쓴다. 그래서 단축키가 아마도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 A가 아마 단축키인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A를 쳐서 폴리라인의 여러 옵션 중에서 아크 옵션을 우리가 이용해 봅시다. A를 쳤어요.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곡선이 되어버렸네? 더 그어보세요 한번. 곡선이 계속 연결되어 가고 있죠. 이렇게 무슨 규칙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크고 때로는 작은 어떤 이런 곡선들이 연속되고 있죠. 막 이렇게 이거 라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직선이 아닌 곡선이 되어버렸네. 자, 그럼 처음에 라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옵션도 있겠죠. 가서 쭉 찾아보다 보면은 라인 옵션이 또 그 중에 있네. L을 한번 쳐볼까요? 다시 L을 치면은 다시 직선 모드로 돌아갔다. 그렇죠? A를 쳐서 아크 모드로 가면 다시 역시 아크. L을 치면 다시 이제 라인 모드. 자, 이렇게 폴리라인 내에서도요 여러가지 형태라든가 두께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친해졌으면 하는 옵션은 바로 이 아크라는 겁니다. 아크. 자, 직선을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 변화시킨 다음에 한번 아크를 한번 조금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전에 그은 요 선과 여기까지가 지금 라인으로 그려진 선이에요. 그 다음 요만큼 아크로 그려진 선이 되겠죠. 아크. 그럼 얘랑 얘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마구잡이로 막 컴퓨터가 알아서 그린 건 아니겠죠.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다른 그림에서도 마찬가지. 그린 다른 부분에서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린 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만큼 그린 원의 일부가 있죠. 아크는 원의 일부예요. 항상. 어떤 관계 있습니까? 눈치챈 사람 있죠? 어떤 관계? 자, 수학적으로 보면 아크는 원의 전체가 아니라 원의 일부다. 그래서 그 원의 전체를 이제 예상해서 우리가 그려보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중심이 아마 여기겠죠? 그럼 그 전에 있는 직선과 얘는 어떤 관계냐? 이런 것들을 갖다 영어로는 탄젠트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러지? 접선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접선 관계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의 한 부분과 점의 한 부분이 딱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넣었을 때 수직이 되고 뭐 이런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선 관계, 탄젠트 관계를 이루는 그런 원의 한 부분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별다른 옵션이 없이는 항상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직접 한번 CAD를 아마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 날이 또 역사적으로 가장 처음 이제 오브젝트를 직접 그려보는 날이 될 텐데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한번 여기에 있는 각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와 여기 되어 있는 끄트머리가 또 이 동글동글한, 눈치챘죠? 이 부분을 아크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겠죠?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그리는데 다만 사이즈가 여기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500, 두께는 100, 그 다음에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300이니까 아마 요 길이도 300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상대 좌표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나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시작했다. 그럼 그 다음 점은 어디다 찍으면 되겠어요? 직접 찍을 수는 없으니까 좌표를 입력해야 되겠죠. 자, 여기가 원점이면 그 다음에 좌표는 X방향으로는, 자, X방향으로는 300을 갖죠. 그런데 Y방향으로는 지금 자 수평 이동이니까 Y방향으로는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죠.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점의 좌표 같은 경우는 골뱅이를 치시고 300, 0을 입력하면은 알아서 컴퓨터가 선을 그려준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 요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좌표가 골뱅이 치시고, 골뱅이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X축으로는 변화가 없고 Y축으로만 100만큼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상대 좌표 개념으로는 0, 100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요 점은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은 똑같은 규칙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는 X방향으로 거슬러 내려갔죠. 그러니까 300만큼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XY 좌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 방향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거슬러 갈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Y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이너스 300이 되더라는 거죠. 마이너스 300. 그 다음에 콤마 0을 하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좌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면 이렇게 오고, 오른쪽으로 오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또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밑에 있는 십자가는 동일하지만 마지막 부분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아크로 전환을 하면 되겠죠. 나머지 요령은 여기랑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아까 나와 있는 그 크로스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 한번 그려볼까요? 뭐 형태상으로는 L이나 PL 어떤 거라도 상관없는데 일단 PL 폴리라인 통해서 한번 그려보죠. 자, PL을 치시고요. 자, 아까 한 방법 그대로 골뱅이 치고 300, 0. 자, 300만큼 선이 그려졌죠. 그 다음에 위로 100만큼 올라간다. 골뱅이 0, 100.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300만큼 거슬러서 내려간다. 마이너스 300, 0. 자, 이렇게 다 왔고, 힌트를 하나 주자면 마지막 우리가 다각형을 다 그렸을 때 마지막 선을 그리는 거는 최후의 한 점을 마지막 한 점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했던 점과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C를 치시고 엔터를 치면은 closure라는 자동 명령이 됩니다. closure.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있던 다각형을 그냥 완결시켜 버려, 그러니까 메꿔 버려 하면서 closure가 된다는 거예요. closure. 그래서 C로 이제 완결을 시키면은 굳이 좌표를 치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십자가를 그리다 보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조그맣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컴퓨터가 지금 처음에는 자기 멋대로 화면 크기를 좌표 체계를 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정확한 크기로 화면 중간에 딱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중에 다른 옵션 배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마우스에 있는 휠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앞으로 굴리면 커집니다. 그 다음에 뒤로 굴리면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눌러서 드래그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이렇게 크기가 적당하게 중앙에 오도록 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폴리라인으로 끄트머리가 둥그런 십자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조금만 해보면요. 300, 0 친 다음에 자, 이 부분에서 아크로 변환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A를 치고 엔트를 쳐요.
그래야지 아크가 되죠. 그 다음에 아크인 상태로 위로 100만 올라가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상대 좌표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콤마 치시고 0,100을 치면은 자, 아크 상태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 직선이 아닌 동그란 어떤 원의 절반이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아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인 모드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L을 치고 엔터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상대 좌표 개념들 골뱅이 치시고 마이너스 300, 0 치시고 자,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대 좌표 개념을 여러분들이 쓸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아크가 필요한가, 어디서 라인이 필요한가 거기에 따라서 A 옵션과 L 옵션을 적당하게 왔다 갔다 스위치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요것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정형적인 도형들, 그러니까 그 형태가 규칙적인 도형들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그릴 수 있는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